안녕하세요. 2023년도 FAT 2급 실기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AT 2급 이론 강의가 어느 정도 수강이 된 상태에서 실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하고 조회해서 실기 문제를 실무 수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지 그 전반적인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간단한 등록하는 기초정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atkiCPA.or.kr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 홈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보이시죠? 요거죠, 요거. 여기요. 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1, 2 있는데요. 동일해요. 근데 이 중에서 2로 들어가면 메가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일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로그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으면 바탕화면에 스마트 A, CPA.에서 압축 파일로 여러분 프로그램 안으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저는 바탕화면으로 일단 빠트려 놨고요. 자, 압축되어 있는 이 짚을 풀어주세요. 자, 풀고 나면 그 안에 이렇게 생긴 이제 설치 프로그램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없앨게요. 그럼 얘를요,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쭉쭉 실행을 하시면 저는 일단 얘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쭉 그냥 설치해요. 그럼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눌러주셔야 돼요. 두 개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른 다음에 쭉 가면 알아서 내가 원하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쭉쭉 그냥 돌리시면 돼요. 자, 끝나고 나면, 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얘가 다 설치가 되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아이콘 하나가 이렇게 자동 생성이 돼요. 이름은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 괄호 I 플러스. 이게 여러분이 시험 보는 AT 자격시험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설치 프로그램이니까 없애시면 되고요. 이렇게 없애놓고요. 자, 이제 이 메뉴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하고 작업하는지를 실무 과정에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셨다면 잠시 여기까지 하시고 자, 홈페이지로 잠깐 들어가서 잠깐 요 얘기 좀 볼게요. 우리가 이론을 제가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OT 같이 시험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는데 23년도 AT, FAT든 뭐 TAT든 전체 1년의 시험이 10번 정도 있죠. 이 중에서 언제 시험 보는지는 공부를 하시는 수험자가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과 유의사항 같은 거 아래쪽에 보시면 FAT 2급을 가지고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이 10시고요. 1시간 동안 60분 동안 시험을 보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컴퓨터를 열어서 화면하고 여러분 컴퓨터하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하고 잘 전송이 되고 있는지 그 시간에 점검을 받는 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어떻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나요? 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AT 비대면 시험 수험자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시험 보기 전에 가이드 영상 좀 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접속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또 약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핸드폰으로 내가 시험 보고 있는 화면을 또 찍으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수험자 가이드 보시며 따라하는 연습은 여러분 요거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 장소에서 어떻게 시험 보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어떻게 푸냐면 여기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제가 하나를 띄워놨는데 FAT 2급 시험에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문제가 이론 문제는 3점씩이고 실무 시험은 문제마다 약간 점수가 다른데
이론 시험은 전체 30점이 배점이고요. 실기는 전체가 70점이 배점이에요. 근데 합격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아도 돼요. 근데 아마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실무가 비대면이 아니고 그냥 시험장 가서 시험 봤을 때랑, 그러니까 대면 시험 봤을 때랑 집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면 시험은 그냥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인데요. 비대면 시험이 바뀌면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해야만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풀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가 프로그램상의 앞부분에 모든 입력해야 되는 문제들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정확하게 답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다 돼야 돼. 이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데 얘는 입력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객관식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장부조회를 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쩌면 객관식이니까 찍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1번은 몇 번, 2번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제가 몇 문제냐면 10문제 요까지. 하나당 3점씩 30점 배점. 자, 실무 수행 평가는 이제부터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제시된 자료를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수행 과제를 완료하고 나서 뒤에 평가 문제에 물음에 답하는 게 실무 수행 답안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고 거래처를 등록하래. 그러면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 자체를 점수로 주는 건 아니고 이 거래처가 등록이 됐을 때 뒤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조회해서 찾을 때 이 내가 입력한 내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실무 수행을 과제를 수행하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등록하거나 수정했죠? 그럼 넘어가요. 이거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은 하셔야 되고 맞게는 해야 돼. 뒤에 문제 풀 때 얘를 그대로 조회를 하는 기능에서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뒤에서 판단이 되는 거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뭐 받으러 명세서 있고 막 얘를 넣으래요. 그러면 넣어요. 이걸 넣었을 때 뒤에 어떤 문제랑 연관이 되는지는 뒤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력하면 정확하게 답이 조회가 될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들어가면 조회가 안 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 문제들도 이 증빙에 의한 전표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입력해 뒤에서 물어볼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쭉 넣으셔야 돼. 근데 어떻게 넣느냐는 모르죠. 그거를 실무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쭉쭉 갑니다. 뭐 거래명세서가 있어요. 매입을 했대요. 아, 유형, 무형, 매각을 했대. 그런가 보다. 통장, 어음거래, 일반 신한은행 거래, 뭐 이체 거래, 막 그다음에 전표가 이미 입력됐는데 수정하는 문제, 뭐 등등등 있네요. 결산까지.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다 수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평가 문제. 실무 수행. 62점인데요. 어떻게 푸냐면 입력한 자료, 네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것들을 토탈로 조회를 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라. 어떻게 찾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10번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객관식 10번 다음이 11번인 거야 이제. 자, 11번 문제는 3점. 12번 문제는 3점 주는데 이런 식이지. 평가 문제. 거래처 등록한 거 있지? 그럼 네가 지금 조회해봐. 내가 질문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아. 이 얘기인 거야. 내가 입력한 내용을 여기서 조회하는 거죠. 조회해서 답을 찾는 거야. 답이 2번이다. 그러면 2번. 3번이다. 3번. 마킹하면서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화면이 별도로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요. 그래서 다 3점씩이고 14번은 문제가 어려웠나 보다. 4점 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주관식이에요. 얼마입니까? 거래처 코드는 몇 번입니까? 뭐 이런 거. 총계장 원장을 조회해서 얘는 매입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쭉쭉 가서 4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막 가네. 그 전체가 62점. 근데 실기가 70점인데 62점이면 8점은 어디 있냐? 8점은 요 밑에 여기. 회계 정보를 분석하는 문제고요. 뭐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이 비율을 찾으시오. 4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이 비율을 찾으시오. 4점. 이렇게 해서 전체 점수가 70점 배점이 실무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실무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자, 아이콘 생성된 이 프로그램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이 열리게끔 네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요. 이렇게. 자, 급수가요. 4개가 뜨죠. 이 4개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급수는 FAT 2급이에요. 두 번째, 회사 코드는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조회 버튼을 누르면 없죠. 우리가 처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한 상태로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회사 등록을 먼저 수행을 할 거거든요. 회사 등록 메뉴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이렇게 회사 등록 메뉴를 좀 열었어요. 자, 들어가면 이제 회사를 등록할 수 있게 메인 창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할 수 있게 메뉴를 하나 생성을 해놨고요. 자, 지금부터 교환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 안에서 다양한 문제, 점표 입력하는 것까지 쭉 동일하게 실행을 할 거니까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회사 코드를 하나 등록을 할 건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얘가 계속 화면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옆으로 삐껴 놓고 회사 등록만 우측으로 열어볼게요. 잠깐 배치를 조금 했어요. 다시. 됐죠? 자, 회사 코드는 500번으로 하나 등록할게요. 앞에 00은 안 찍어도 돼요. 그냥 500만 찍으셔도 되고요. 회사 명칭은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 상호, 불링 화장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FAT 2급은요. 여러분 어떤 회사냐? 잠깐만 이렇게 빼줘 놓고 잠시 기출문제를 조금 볼게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죠. 기업은 개인기업도 있고 법인기업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FAT 2급 시험의 기본적인 기업의 형식은 개인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기업이에요. FAT 2급 시험은. 그러니까 기업을 등록하실 때 회사를 등록할 때 우리 회사가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법인으로 들어가면 법인 번호를 입력하게 뜨고요. 다시 여기서 개인으로 넣어버리면 법인 번호가 없죠. 그냥 개인 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회계연도는 8번째 기수란 뜻이죠. 당기가 8기이고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사업자 세 자리, 두 자리, 02, 125, 다 뒤에 5자리. 과세 사업자의 특징으로 보니까 일반 과세자래요. 일반 과세자 선택. 대표자 이름을 볼까요? 최강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보고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등록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오.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뭘 어디에서 조회하는지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최강님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하시고요. 대표자 주민번호는 왼쪽에 별도로 주어졌어요. 번호 입력해 볼까요? 67102417728114. 그 다음에 대표자의 구분은 뭐 기본적으로 뭐 정상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공동이라는 뜻은 사업자가 대표자 말고 두세 명 더 있니? 이 얘기야. 공동사업자. 사업자 대표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명이 같이 공동 사업자, 대표자로 있니? 이 얘기인데 아니죠. 혼자니까 부 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할 때요. 우편번호를 굳이 넣고 싶다. 그럼 우측에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물음표 박스를 누르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번지네. 252번지 하고서 엔터를 쳐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 지금 조회가 안 되네. 그럼 집원 주소로 가볼까? 강남대로를 이렇게 해서 다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이게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해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닫으시고요. 우측에 오른쪽 커서를 넘기셔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셔도 돼요. 제가 이게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우편 번호를 어떻게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조회했을 때 조회가 안 되시면 내 PC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한번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시고 인터넷에서 조회가 안 되시면 내 PC 조회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그리고도 조회가 안 되면 직접 입력하시고 근데 저는 내 PC 버튼을 누르니까 조회가 되네요. 자 그럼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편해지냐면 주소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업한다. 그러면 내가 속한 세무서는 역삼세무서 주소지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자동으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득 구분이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사업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무슨 세금 내냐면 사업소득세를 내거든. 이것도 자동으로 걸린 거고 지방세가 강남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이 번호까지 코드까지 해서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하는 게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등록하는 게 시험에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면 관련된 정보들이 알아서 적용이 된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아래쪽 좀 더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 사업의 종류 중에 업태는 도소매업이고요. 종목은 화장품이에요. 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지 밑에요. 전화번호 없어요. 팩스 넘버 없어요. 팩스. 업종 코드까지 입력하라는 언급은 없죠. 그러면 코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업태는 넣어주셔야죠. 도소매업 화장품. 자, 업태에다가 그리고 종목은 화장품. 그럼 이 회사가 어떤 걸 가지고 돈을 벌어 먹고 있는지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네. 화장품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형태죠. 개인 기업이고요. 그쵸? 자, 아래쪽에 개업 연월일이라고 있는데요. 개업 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 세 번째 란에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16년 3월 1일이네요. 쓰시면 돼. 날짜 입력할 때는 0302 이런 식으로 030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폐업 안 했으니까 무시. 국세 환급금 계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자료를 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패스. 없으면 패스. 지점 없고요. 계좌번호 없고요. 아래쪽에 대표자의 추가 정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등록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정도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까지는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이 여기까지만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등록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별도의 마지막 저장키 누르고 나오거나 그러는 메뉴가 따로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메뉴를 종료하시고요. 자, 종료하시고요. 다시 원래 프로그램 메인 화면을 열어서 회사 코드의 오른쪽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내가 등록한 불링화장 회사가 조회되시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확인하고요. 로그인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열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 AT 시험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메인 창입니다. 이 중에 왼쪽에 상단에 보면 요 회계라고 하는 계산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 큰 아이콘을 한번 눌러요. 누르면 전체 화면이 열려요. 전체 메뉴가. 이제 이 메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어주시고요. 자, 이 작업은 그러면 어디서 한 거죠? 우리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회사의 정보를 넣으래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지. 회사 등록. 여러분이 이미 회사 등록을 활용을 해보신 거야. 이 메뉴를 메인 창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하고 등록한 상태의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회사 등록의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등록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 우리는
상기업이죠. 도소매를 해요. 그래서 상품을 사거나 상품을 팔아요.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는 메뉴가요. 여기 위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입니다. 환경 설정에 여기 회계 원 눌러볼래요? 회계 원.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상품 매출. 여기 써있네? 그치? 매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품이라는 걸 매입해. 주된 매출 채권은 아마도 외상 매출금일 거고. 주된 매입 채무는 아마도 외상 매입금이겠지. 세팅되어 있네요? 자, 이건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가 있는데 FAT 2급 시험에는 부가세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메뉴는 그냥 본 거예요. 의미가 없어. 여러분 시험에 의미는 없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다. 됐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구나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한번 볼 건데요. 거래처 등록은 요 세 번째 메뉴에 있네요. 자, 가볼까? 거래처 등록은 누구를 등록하는 걸까요? 그쵸? 나랑 거래하는 상대 거래처가 있어야 외상으로 거래가 되면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지금부터 해보는데요. 거래처 등록은요. 등록을 할 수 있는 탭이 세 가지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 거래처 탭, 두 번째 금융기관 거래처 탭, 세 번째 거래처를 등록하는 카드 거래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일반 거래처 등록부터 해볼게요. 일반 거래처는 말 그대로 나랑 같은 사업하는 자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개인하고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금융기관 아니고 신용카드 거래가 아닌 이 외의 것들을 다 일반 거래처에 등록해요. 이거 등록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까? 그럼 나오지. 그러면 등록을 하래. 그러면 여러분이 등록을 해. 그러면 등록을 한 상태를 뒤에서 평가 문제에서 너 등록했어? 그럼 나 지금부터 질문한다. 열어서 조회해봐. 이런 형식이라서 등록을 할 수 있어야 조회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등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드가요. 1001이래요. 보세요. 1001을 누르면요. 앞에 0자가 붙죠. 거래처는 몇 자리로 구성이 돼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5자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잠깐 이렇게 제가 올려놓고요. 거래처 코드에다가 이렇게 코드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면 97999 번호까지는 일반 거래처에 등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고요. 금융기관 누르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달라지죠. 98000. 그리고 카드 거래처를 누르면 카드는 99600번부터 거래처 코드 체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중요한 건 아닌데 코드 체계가 다르다는 걸 알면 또 좋으니까. 그리고 코드는 내가 내 자리를 넣어도 앞에 0자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자, 회사 이름을 넣어볼까요?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의 회사 이름은 우리뷰티고요. 상대방은 사업자 번호가 있대요. 127-4091-758. 상대방 대표자의 이름은 박우리. 그리고 얘가 나와 어떠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넣을 수도 있고 매출 거래처일 수도 있고요. 매입 거래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전체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전체고요. 얘가 나랑 매입하는 거래처다. 그 매입 걸어주시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전체. 자, 우측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밑에 칸으로 떨어져. 밑에 칸 떨어지면 우리 뷰티에 대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커서를 우리 뷰티에다가 올려놓고 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우측 화면을 활용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업태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얘도 도소매하는 회사. 얘도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 얘도 좀 주소가 있는데 이때 주소를 우편번호를 열어서 아까처럼 한 번 더 조회를 해보고 만약에 조회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은 조회가 안 된다.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인터넷으로 강동구로 해가지고 이태 하니까 또 인터넷으로 얘는 또 조회가 되네요. 그지 같으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더 추가 사항은 없는 거죠?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1002 이번에는 러브 하트 12305 66300번 김소리 특별한 말 없으면 전체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밑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야. 탭키. 자, 업태에다가 도소매
종목은 얘도 동일하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 자, 오른쪽 우편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제가 이제 입력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10번지 뜨네요. 선택, 적용, 됐어요. 주소까지. 자, 이제 1003번 가볼까? 1003번. 김영곤. 자, 이 사람은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아니라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도 거래한대. 그럼 주민번호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자,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780304 1234567.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대표자가 자기죠? 김영곤. 자, 추가적으로 전체 넣고 우측에 추가적으로 업태나 종목을 입력할 내용은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선생님, 대표자 이름에다가 김영곤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넣는다고 감점이 되진 않아요. 어차피 대표자가 김영곤일 테니까. 됐어.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이게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일반 거래처를 등록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제가 1004번을 넣었어. 이렇게 누구를 막 넣었어.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를 번호를 잘못 넣은 거야. 1400번으로 넣었어야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 코드는요. 한 번 입력이 되면 수정이 안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수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땡땡땡이 아니고 5666이다. 이런 거 되죠. 다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1400으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004번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었다. 틀렸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놓고 얘를 선택해 하고 삭제해서 얘를 삭제 버튼 해서 날리시고 내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거래처 코드를 정확하게 넣어서 하나의 입력을 실수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번호하고 이 주민번호가 빨간색으로 마킹이 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여서 그래. 존재하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간색은 의미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금융기관 거래처 등록 한번 해볼게요. 우측 금융기관 메뉴 누르시고요. 자, 금융기관은 98부터 출발해요. 98001. 금융기관의 명칭은 국민은행. 계좌번호 그대로 넣었는데 우리가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는 번호 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계좌번호는 번호 체계가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다시라고 하는 입력도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2547 다시 8585 다시 9666 엔터. 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아니니까 일반 우측으로 넘어옵니다. 계좌개설점. 계좌개설점에 한번 동그라미 눌러보세요. 은행 코드 별도로 없죠? 자, 아래 은행 등록에서 은행을 등록한다. 100번의 국민은행, 200번의 우리은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등록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야 되겠다. 그치? 이거를 등록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이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얘가 등록이 돼야 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기능 도움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기능 도움을 누르면 은행 등록할 수 있게 메뉴가 떠요. 여기다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코드화해서 등록을 해놓는 거야. 100번으로. 워낙 많이 거래하는 은행들은 나중에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은행을 하나 몇 개를 등록해 놓고 이게 어음을 주고받을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어음이었는데 아니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발행된 어음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어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코드 하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요거 등록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 계좌 개설점 있었죠? 다시 한번 물음표 누르면 이제 조회되죠. 얘가 어디 은행인지 이제 조회해서 관리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지금 국민은행이었으니까. 국민은행 선택. 자, 이제 여긴 지우고요. 계좌 개설점 하나를 넣고요. 지점명은 별도로 없으니까 지점은 무시하시고요. 아래쪽에 예금 종류를 넣어야 되는데 이 예금 종류가 보통 예금인데 여기 보통 예금을 걸 거거든. 그 예금 종류에다가 보통 예금 한번 넣어주고 0번 보통, 0번 보통 요까지.
만약에 이자율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분계 설정이거나 나머지 추가적으로 등록해야 될 메뉴가 있으면 등록을 하시는데 대부분 시험에선 요 정도까지 등록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은행 넣어볼게요. 9800이고요. 우리은행 넣어주시고 동일해요.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아니니까 중간에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직접 마킹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고 얘도 일반 은행이고요. 계좌 개설점인데 얘는 우리은행이야. 우리은행 선택. 아래쪽에 예금 종류는 얘도 보통 예금, 얘도 보통. 이자율 없어요. 끝. 여기까지. 그래서 거래처 중에서 금융기관 거래처 등록하는 연습해 봤습니다. 시험에 입력하는 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등록하는 거 넣어볼게요. 카드. 여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바로 이체해 주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기보다 뭐를 결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나 요즘엔. 법인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많이 결제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코드 번호는 99601. 우리는 삼성카드를 쓰고 있죠. 카드 번호도 중간에 다시 찍어 주시면서 이 삼성카드가 매출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와서 물건 살 때 카드 결제하는 거면 매출인데 이 카드는 내가 결제할 때 사용하는 매입카드래. 그 매입 사용할 거고요. 오른쪽에 결제일이 25일이래요. 요까지. 만약에 여러분 여기 카드 구분해서 회사 카드인데 여기 회사 카드인데 개인 카드인데 그러면 1번. 회사 카드인데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인데 그러면 2번. 개인 카드인데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야 그러면 3번 이런 식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회사 카드 정도를 걸어 놓으시면 돼요. 특별히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별도의 카드 종류를 언급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자, 우리 거래처 등록을 일반, 금융, 카드 등록했죠.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전표 입력할 때 계속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기초 정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번 시간에 마지막 등록하려고 하는 메뉴가 계정 과목과 적요 등록 메뉴예요. 자, 열어볼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메뉴를 열어서 메뉴의 전반적인 이제 구성 요소를 좀 보면요.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고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은 수익이랑 비용인데 매출이 수익이죠. 매출원가가 비용이죠. 판관비가 비용이죠.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수익은 기타 수익에 있을 거고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도 기타 수익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제조를 하거나 도급을 하거나 분양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의 메뉴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까지가 재무상태표를 구성할 거고 얘네들이 손익계산서를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분개할 때 우리가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러면 현금을 글씨로 적냐? 아니 코드를 불러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당좌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예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현금이 빠른 순서대로 계정 과목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다시 왼쪽에요. 자산이라는 카테고리를 길게 늘어뜨리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유동자산 길게 늘어뜨려 보세요. 비유동자산 길게 늘어뜨려 보세요.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가 있었죠. 두 개가 더해진 게 유동이고요. 다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더해진 게 비유동이죠. 이렇게 자산이 카테고리별로 코드가 체계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프로그램 안에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기억나나요? 외상매출금의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항상 외상매출금을 차감한다. 차감계정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설정이 된 게요. 그리고 과목은 109번인데 관계 코드가 108번이래. 관계가 108번이라는 얘기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코드를 차감하겠다 이런 뜻이지. 근데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외상매출금하고만 있어요? 바드럼 밑에도 있어요. 다 있죠? 모든 채권마다 충당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을 차감하는 충당금은 그 채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코드도 그 다음 코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눈으로 좀 보면 좋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갖다 놓으면 상품을 매입했다가 환출하거나 애누리하면
코드를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건 거야. 바로. 얘는 차감하죠. 누구를 차감하냐? 146번에 상품을 차감한다. 매입 할인도 146번에 상품을 차감한다. 우리가 상기업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이 외의 것들은 재고자산에서는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상품만 취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투자가 뭐지? 그럼 투자 눌러보고요. 유형이 뭐지? 그럼 유형을 눌러보는 거야. 근데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 안 하는 것 중에 대표가 토지였죠. 토지는 비상각이라고 써 있네요.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 안 하죠. 얘는 임시 계정이니까. 나머지는 감가상각 하죠. 그러니까 건물 옆에 보면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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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 이렇게 써 있고요.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붙어 있고 구축물 밑에도 있고 기계 밑에도 있고 차 밑에도 있죠. 누계액도 차감하죠. 관련된 계정을 차감하죠. 그 밑에 있는 코드를 그 밑에 있는 차감 계정은 그 위에 있는 상각 계정을 차감하게 다 대손충당금과 매우 흡사하게 계정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판관비를 한번 눌러보세요. 판관비를 크게 한번 누르면 얘를 누르면 판관비가 쫙 정렬돼요. 예를 들어 이게 복리후생비 갖다 놓으시면 복리후생비를 언제 쓰는지 아래쪽에 적요사항이 이걸 또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면서 적요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계정 과목에 가서 적요를 등록하래요. 코드가 853번에 위탁 수수료라고 하는 계정에다가 현금 적요 1번에다가 요거 하나 넣고 대체 적요에다가 요거 넣어주래. 853번이라는 코드에다가 추가로 뭔가 입력을 하라는데 어떻게 가냐면 853번을 빨리 가는 방법은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요. 커서 위에다가 코드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853번을 찍으면 853번이라는 계정 과목 코드 체계 안에 자동으로 메뉴가 넘어가요. 근데 보니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쓰여 있다는 얘기는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비워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위탁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자, 커서를 놓으시고 여기 위에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 위탁 수수료 하면 하나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 하나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위탁 수수료니까 일반 경비겠죠? 이건 알려줄 거고요. 경비. 그리고 다 넣고 나서 보니까 적요를 1번에다가 등록을 하래. 위탁 수수료 현금 지급.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아래쪽은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구분해서 현금 적요 1번. 위탁수수료 현금 지급을 현금 적요란에 하나 놓고요. 위탁수수료 카드 결제는 대체 적요에다가 하나 추가하래. 여러분 이렇게 등록하는 거 어렵지는 않죠? 근데 현금 적요가 뭐고 대체 적요가 뭐냐 이건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일단 적요라고 하는 건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어떠한 경우에 쓰느냐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는 얘가 사용될 거고 현금이 아닌 거래로 거래가 될 때는 대체 적요를 쓰려고 설정해 놓는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이거 등록. 두 번째. 지금 138번에 전도금이라는 이름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138번으로 가볼까요? 138. 안 가죠. 왜 안 가냐면 얘를 눌러놔서 그래. 그러니까 판관비에서만 움직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눌러요. 전체를 누르고 138번을 찍으시면 자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전도금은요. 전도금에다가 커서를 놓지 마시고 이 아래쪽에 놓고요.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색깔을 보세요. 빨간색은요.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까만색은 수정이 돼요. 빨간색은 수정이 안 돼요. 이때 빨간색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때 기능키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F1을 누르면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F1을 눌렀어. 그러면 얘가 수정이 돼. 자, 근데 별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빨간색 계정 과목이 수정이 되는구나. 근데 나갔다가 들어가면 다시 막혀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거. 이건 한번 기능 키니까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혹시 어떻게 등록하는지가 궁금하실 때 한번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까지 잠깐 봤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전표 입력할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이런 거 분개할 때요.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에 있는 기본에 설정되어 있는 과목을 불러서 조회해서 선택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서 개정 과목 코드 체계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시험 보기 전에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수강하시는 거면 자산 눌러서 비유동을 눌러서 무형자산도 좀 보고 아 맞다 공부한 것 중에 영어권, 특법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게 전부 다 무형자산이었지? 개발비 맞다 기억난다 이런 거 이렇게 한 부채도 좀 열어보고 비유동 부채에 뭐가 있지? 유동 부채에는 뭐가 있지? 자본 계정에 자본금 중에서 인출금 맞다 인출금 자본금에서 까는 거였지? 그런 거 개정 과목 코드 체계를 많이 눌러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체계를 여러분이 미리 습득하는 것도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등록한 회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다양한 메뉴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등록한 자료가 끝까지 사용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